그렇습니다. 유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날두가 유벤투스 훈련장 아침 7시 20분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훈련장에. 그래서 8시 20분에 와서 1시간 정도 후에 떠났다고 합니다. 와, 호날두가 진짜 가긴 가나 봅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저희가 라이브로 이걸 오피셜 스포티비 논았어. 야, 근데 진짜 재밌겠다. 네. 재밌겠네요, 진짜. 챔스가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질어질하네요. 주말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 식센스도 아니고. 야, 역대급 대반전인데요. 놀랍습니다. 이런 이적이 또 만들어지네요. 시티 아니었습니까? 맨유네? 호날두. 야, 진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데드라인 가까워지면 별의별 이적들이 막 폭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막 놀라운 막 이적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루 전까지 이게 아니었는데 예, 호날두가 맨유로 갑니다, 여러분. 스카이 스포츠도 이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24시간의 회오리 바람이 아주 세게 몰아쳤다 이런 이적 쇼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역대급 대반전의 어떤 이적이 좀 나왔는데 호날두가 이탈리아 유벤투스를 떠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유로 이적을 확정을 했습니다. 시티 아닙니다. 맨유입니다. 합의 다 끝났고 이제 오피셜 떴죠. 맨유 구단이 공식 발표했고요. 호날두도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서 유벤투스와의 작별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적이라는 표현보다 복귀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뭐 해버지라든지 이렇게 함께 호날두가 맨유에 있다가 2009년에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고 그 이제 유벤투스 거쳐서 12년 만에 올드 트래포드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귀, 귀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호날두도 대단하긴 하네요. 만으로 36살입니다. 85년생인데 와, 사실 이때까지 이렇게 뛴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이적료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이 정도 나이면 그냥 뭐 이적료 발생 안 하고 사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참 그건 좀 대단해요. 2년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맨유와 이번에. 그리고 이제 옵션 포함을 해서 이래저래 하면 이적료가 2천만 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해요. 320억.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괜찮죠? 이 정도 돈을 요새 또 다들 궁하고 좀 어려운데 유벤투스가 320억 이적료를 챙기게 됐습니다. 주급이 좀 궁금하긴 해요. 유벤투스에서 호날두가 받던 주급이 하루에 1억 넘는 건 다 아시죠? 한 8억 이상 받았다고 해요. 일주일에. 지금 뭐 주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뭐 그 이상 챙겨주지 않았겠어요? 돈 정말 잘 씁니다. 사실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이별은 이미 예상됐던 거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그 고액 주급, 뭐 연봉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죠. 재정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다가 이제 알레그리 감독 체제로 새롭게 또 되면서 팀을 좀 재편을 해야 되는데 호날두를 두면 사실 이렇게 팀을 뭔가 바꾸는 데 있어서 좀 걸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날두가 아무래도 이제 팀이 항상 중심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감독의 영빨이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또 뭔가 변화를 할 때는 상징적인 어떤 그 선수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호날두. 그래서 호날두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그냥 이적료 어느 정도 발생하면 좀 정리하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호날두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여전히 세계 최고인데 왜 요즘은 발롱도르 이런 얘기할 때 내 이름이 빠지는 거야?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세계 최고의 선수도 아니야?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호날두 입장에서 이런 거야. 아니 그 유벤투스 때문에 그런가? 유벤투스에 있다 보니까 우승을 잘 못하네? 실제로 그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건너간 이후에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16강? 16강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벤투스 탓을 할 수가 있나? 자기가 중심 선수였으니까 자기가 문제 아니었나? 여하튼 호날두 입장에서는 아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막 4강 이상 못 가고 그다음에 아니 세리아에서도 우승을 못 한단 말이야? 막 이런 얘기 된 거죠.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나 정말 우승할 수 있는 팀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발롱도르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겠어. 뭐 이런 건 좀 여러 가지로 나왔었죠. 전 그리고 또 메시의 파리행도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뭐 정말 그 인생을 건 라이벌인데 뭐 이번 여름에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메시가 가져갔잖아요. 막 와 난리 났다 파리가 막 했네 뭐 거의 드라마 영화처럼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야 나는 왜 내가 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호날두도 뭐 팀을 좀 계속 옮기고 싶어 했고 맨유도
공격수가 좀 부족했죠. 카바니가 존재하긴 하지만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카바니만 갖고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든지 뭐 챔피언스리그의 싸움이라든지 이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계약이라고 하니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스트라이커를 또 데려오더라도 그래 한 1, 2년 정도는 호날두가 있으면 득점력을 좀 도와주지 않겠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성이 좀 있잖아요. 이게 또 되게 상징적인 또 이 OT에 있을 때 보여줬기 때문에 스타성,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실제로 호날두가 과거에 맨유에서 6시즌을 뛰었거든요. 그때 프리미어리그 우승 3번 했죠. 유럽 챔피언스리그도 우승을 했었죠.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6시즌 동안 맨유에서 호날두가 9차례 우승을 이끌어줬으니까 네, 이것도 맨유에서는 이런 포인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뭐 맨유나 뭐 호날두나 유벤투스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뭐 전화 찬스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해요. 지금 맨유의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가 있잖아요. 부페도 함께 뛰자. 형 뭐 이런 얘기 좀 했겠죠. 그래서 좀 전화를 했다고 하고 과거에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리오 퍼디난드 같은 경우도 연락을 해서 좀 맨유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옛날 영광을 한번 다시 보여줘. 뭐 이런 얘기 좀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 퍼거슨 감독도 전화 찬스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뭐 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지만 해버지가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직접 처음에는 아니고 옆에 있던 그 에이전트 일을 봐줬던 매니저를 봐줬던 전화를 해서 좀 바꿔달라 그래서 함께 뛰어보지 않을래? 우리 맨유에서의 뭔가 역사와 영광을 함께 만들어보자. 나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내가 딱 데리고 온 선수들 좀 터지는 거 봤지. 함께 뛰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대박이죠. 선수 입장에서 아니 퍼거슨이 나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 뭐 이렇게 웅장해지는 게 좀 있잖아요. 이런 찬스가 이번에도 퍼거슨도 한번 전화를 좀 넣었다고 해요. 조샤르 감독 밑에서 한번 옛날처럼 한번 해보자. 뭐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전화 한 통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겠습니까? 뭐 의리 때문에 뭐 이적하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이 정도의 선수가 이거는 그냥 훈훈한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정도, 뒷이야기 정도 되는 거고요. 결국 프로 세계는 이제 뭐 돈이나 그에 대한 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놓고 보면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이 슈퍼 에이전트죠. 조르제 멘데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멘데스. 야, 이 수완이 진짜 이렇게 장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맨시티 뭐야 그러면 진짜 이용당한 건가? 멘데스가 다 넣었다는 거예요. 뭐 맨시티, 맨유, 그다음에 첼시, 레알 마드리드, 파리 이런 데를 다 연락을 해놓고 서로 계속 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좋은 조건, 그다음에 서로를 이용을 했겠죠. 멘데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뭐 계약 빨리 안 찍으면 다른 팀으로 가야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티도 사실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렛대처럼 쓰는 거죠. 멘데스 정말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선 최고죠. 이런 에이전트가 어쨌든 최고로 만들어 주니까 원하는 걸 해결해 주니까 멘데스의 정말 수완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이거 시티 어떻게 합니까? 시티는 다 놓치네요. 결과적으로 해리케인 놓친 거죠. 호날두 놓친 거죠. 그러면 이번 여름에 시티의 영입은 제대로 된 영입은 지금 잭 그릴리시 하나라고 하는 건데 1600억에 그릴리시 하나라니. 이게 이제 그 협상팀이나 이쪽 라인들의 조금 각성이라고 할까요? 변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못하네요. 약간 민기적거리다가 선수 다 놓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를 땐 딱 지르고 필요한 선수도 딱 챙겨오고 막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지금 유벤투스 호날두 관련해서도 뭐 제주스를 뭐 어떻게 하네, 베실바를 하네, 스털링을 하네, 뭐 이적료를 좀 뭐 지금 재정적 페어플레이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네. 결국 이러다가 멘데스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복잡하네. 맨유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시티가 그 라인들 좀 이렇게 탁 땡겨올 때 확 땡겨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티 어떻게 할런지 지금 이제 시작 그대로 갈라나 공격수 없이. 제주스 갖고 되나? 자,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이제 맨유 들어갔으니까 뭐 마지막 절차 좀 남았다고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다 되면 옷 입고 사진 찍을 텐데 그러면 맨유에서 어떤 선수들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전술을 뛸지는 따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